선조 실록백 사권 선조 31년 9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558년 명만력 26년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 실록백 사권 선조 31년 9월 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헌부는 법부로서 하달한 모든 전지를 여러 달 덮어둔 채 곧바로 추가하여 입게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행위하여 추구하는 것도 해를 넘기도록 조단하지 않았다. 분기를 맡은 곳이 이러하니 다른 곳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금 이후로는 추구하라는 명이 내리면 곧바로 지체 없이 한문을 발송하라. 외방에 행위하여 추구하는 것도 곧바로 회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는 계문하여 치죄하고 차사원은 계문하여 파직시킴으로써 직사를 부지런히 수행하도록 하라. 또 중국의 문무제관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사체가 매우 엄하니 접대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사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근래 해당 관원이 나의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일이 많아 탕폐했다는 두 글자를 가지고 죄를 면하는 구실로 삼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중국 장수의 접대를 태만히 한 사람은 듣는 대로 낱낱이 아뢰어 조금도 용서 없이 취재해야 한다는 것을 사헌부에 아울러 이르라. 선조 실록백 사권 선조 31년 9월 2일 갑신 세 번째 기사 군문 접반사 김명원이 아뢰기를 군문이 신에게 묻기를 요사이 적의 정세가 어떠한가 숨김없이 말하라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관백이 이미 죽었다고도 하고 병이 들었다고도 하는데 범인이 어떻게 장생할 수 있겠는가. 장수하는 관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죽는 날이 있을 것이다. 다만 전에도 이와 같은 말이 비일비재했었지만 외노는 너무나도 교사스러우니 어떻게 꼭 그렇다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필시 우리를 속이려는 계획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것이다 하고 또 천병이 대대적으로 오면 장차 바위로 계란을 눌러버리는 형세가 될 것이므로 저들도 그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혹 형세를 보아 소진을 대진에 통합하여 힘을 합쳐 방어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짐을 가져다가 배에 싣는가 하면 이리저리 옮기고 왕래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한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맞다. 관백이 죽고 안 죽고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전투에 임하였으니 시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소서 행장이 보낸 외적 여우시라가 저들 양 도야가 있는 곳에 왔었는데 도야가 간 뒤에도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다. 요시라는 외적 중에서도 간교한 자이다. 이곳에 있으면서 몰래 자기네 편과 통하지 않을 리가 없다. 속히 처치하거나 요동 등처로 보내어 염탐하려는 생각을 끊어버리게 하라고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지금 갑자기 처치하거나 멀리 요동으로 보내면 소서 행장이 반드시 의심할 것이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잘 처리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록백 사권 선조 31년 9월 2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형 군문에게 계첩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날 훌륭한 모습을 배웠으나 창졸간이라 가슴에 있는 말을 모두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신이 보고해 온 정찬획의 원본 초고를 보고는 몹시 놀라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재차 위급한 난리를 만났으나 다행스럽게도 성천자의 구원과 여러 대인들의 주밀한 계책에 힘입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군사와 양식은 많이 모이고 흉악한 의적은 도망치고 있으니 큰 일의 끝 마무리가 이번 기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양무원이 뜻밖에 그만두고 돌아가니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 대인께서 위이를 가지고 동으로 와 재차 우리 강토에서 애를 쓰시니 소방의 백성들은 모두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헛소문이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읽기도 전에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는 진실로 불국이 복이 없어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연유로 천조에서 동정을 하게 되었고 대인께서 잇따라 사실이 아닌 비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늘에 호소할 뿐 다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천자의 살핌은 만리 밖의 일도 환히 아시기에 다른 걱정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불국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실로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인께서는 헛소문에 동요하지 마시고 본래의 뜻을 굳게 세워서 우리나라의 일을 맞춰주시면 다행스럽게 그지 없겠습니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일 갑신 5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세자가 수 안으로 가서 문안하려 하니 예주에게 의계하게 하라.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일 갑신 6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동궁의 문안에 대한 일은 효사의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폐할 수 없는 정례입니다. 다만 현재 추수가 한창 급한데 호위 등의 여러 가지 일을 간략하게 하더라도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날 중국 장수가 동궁이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요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그 말을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 무단히 서쪽으로 내려가면 아마도 중국 장수의 의아심을 부를 것입니다.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후일을 기다림이 무방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3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낮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3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변란을 겪은 이후로 온갖 일이 와해되었으니 지금의 패단 가운데 말할 만한 것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목전의 시급한 일은 백성들이 고통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양호가 병화를 당한 이후로는 팔도에 완전한 지역이 없어 중국 장수를 접대하거나 중국군에게 제공할 양식이 이제 백성들에게서는 더 나올 것이 없는데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우리의 가련한 백성들은 고혈마저 남은 게 없으니 가슴 아픈 참혹한 정경을 어떻게 말로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민간의 말을 듣고 민간의 실정을 살펴보건대 안정하지 못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모두가 불안한 생활이었습니다. 이미 뿔뿔이 도망쳐서 간 곳을 모르는가 하면 이미 다른 고을에다가 움막을 치고 숨어서 부역을 피하는 장소로 삼기도 하고 전결에 대한 세금을 견디지 못하여 이미 자란 곡식을 갈아엎어 함부로 징수하는 세금을 면하기를 도모하기도 하고 산골로 숨어들어 횃불로 서로 호응하면서 말을 타거나 걸어다니며 무리를 지어 도둑이 되기도 하는데 그 수를 모를 지경입니다. 요행이 부역을 부지런히 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여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정하여 살 마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곡식이 익지 않았기에 버리고 가지 못한 채 수확을 기다릴 뿐입니다. 사는 곳을 편히 여기고 생업을 정하여 그곳에서 한 해를 마치려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형세가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소란스럽게 동요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백성의 힘을 이용하고 백성의 재물을 취하는 것은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지만 백성들은 위를 원망함에 있어 부득이하여 그런 것이라고 하지 않아 조금도 용서하려 들지 않으니 반드시 이리저리 흩어지고야 말 것으로 참으로 두렵습니다. 신들은 삼가 오늘날의 일을 살피건대 이토록 백성들의 원망을 부른 것은 대체로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쇠마에 관한 한 가지 일이 진실로 백성을 병들게 하는 커다란 폐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신들이 전일의 계사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제때 새로이 개혁하지 않으면 장차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도감에서 중국 장수를 빙자하고
아전의 무리들이 협잡으로 긁어 모은 것이 접대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습니다. 명령은 성화처럼 급하고 채찍질은 참혹하여 각사와 각고울이 그들의 괴롭힘을 견딜 수가 없으니 백성들이 장차 흩어질 것입니다. 각 아문의 건물을 짓고 수리하는 일은 재력이 단갈되었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중국 장수의 뜻에만 맞추기 위해 토목공사를 낭자하게 벌여 영차 소리가 성안에 가득하니 백성들이 장차 흩어질 것입니다. 재장을 접반하는 관리들은 명령 받들기만을 힘쓰고 어렵고 쉬운 일들의 구분 없이 요구하는 대로 마련하여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그들이 화내는 근심을 면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벼슬을 올려주라는 요청을 해주기 바라는 반면 백성들의 원망은 마치 진나라가 월나라 보듯 하니 백성들이 장차 흩어질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오늘날의 사세를 헤아려 보건대 마치 죽게 된 사람의 목구멍에 기가 치밀어 온갖 약으로도 구할 방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다고 하여 버려둔 채 구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들으니 대신이 호패법을 시행할 것을 의논드렸다 합니다. 그것이 민심을 굳게 결속하는 근본은 아닐지라도 혹 이로 인하여 유지가 되어 한때 급한 것을 구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으로만 다스리면 일은 힘들고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실로 인애에 의한 정치를 하며 하나의 하자라도 제거하고 하나의 이익이라도 일으킴이 있으면 공궁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는 줄인 자에게 밥 먹이듯이 쉬울 것이니 어찌 성은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언자들은 지금 백성을 부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중국 장수에게 관계된 일이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합니다만 신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들 중국 장수는 그저 우리에게 백성과 땅이 있다는 것만 알 뿐 백성의 재산이 이 지경으로 탕진되었다는 것을 어찌 알겠으며 백성의 힘이 이 지경으로 피곤할 줄을 어찌 알겠으며 백성의 마음이 이 지경으로 흩어진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더구나 중국 조정의 제의장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넘어진 우리를 붙들고 세우고 쇠잔한 우리를 소생시키라는 것이니 의당성의로서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며 애절한 말로서 실상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정문하여 간청하거나 아니면 군문에 자문을 보내어 검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기에 우리의 백성이 죽고 흩어지는 것을 앉아서 바라만 보고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대신과 여러 재상 및 삼사의 관원에게 널리 자문하여 좋은 의견에 따라 계획을 세우소서. 중국 장수에게 달린 일이면 중국 장수와 도모하여 그 배단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에 달린 일이라면 하루도 기다리지 말고 통렬히 계약하소서. 쇠말을 줄여 외람된 것을 절제하게 하고 하리를 신게하여 간악한 짓을 그치게 하고 무익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의 힘을 늦추어 주고 얻기 어려운 물건을 구하지 못하게 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유사가 삼가 봉행하지 않아서 백성에게 피해를 미치게 할 경우에는 무거운 벌로 다스리소서. 일푼의 괴로움을 제거하면 백성들은 일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일푼의 해를 제거하면 백성들은 일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지극히 슬기로운 백성들이 오늘날 백성을 부리고 세금을 걷는 것이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임을 알아서 원망과 노여움을 조금 늦추어 안정하려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제가를 바랍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자자를 읽고서 국가를 위한 정성을 모두 알았다. 의당 비변사와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3일 얼류 세 번째 기사 행 대사헌 2기 사람들 및 청렴 계결을 하고 성품 또한 강직하여 벽설이 정경에 이르렀으나 집안이 쓸쓸하였다. 좋은 비단 옷을 입지 않았고 두 가지의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맑은 덕에 감복하였다. 집이 송준 장령 황정철 지평 이이첨이 아래기라. 신들은 모두 무상한 자질로서 잘못 법관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무릇 일체의 공사의 계획을 세워 곧바로 거행하여야 하는데도
공고가 있거나 혹은 제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관하에 나아가 일을 처리하지 못한 날이 많습니다. 외방의 추고 공사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독촉하였지만 지체된 것이 많아 상께서 전교를 내리시기까지 하였으니 신들이 자리만 지키고 직책을 다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을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 실업 백사권 선조 31년 9월 3일 을요 네 번째 기사 호주가 아래기라. 백관들의 한 달 산료로 제급할 쌀과 콩이 1,100여석이나 됩니다. 8월 보름 전의 급료는 이제 마련하여야 되는데 본국에 남아있는 쌀과 콩의 숫자가 적습니다. 권례의 각 차비와 청룡관, 금군 및 각사의 하인들에게 우선 제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업 백사권 선조 31년 9월 3일 을요 다섯 번째 기사 이상일을 직제학으로 삼았다. 선조 실업 백사권 선조 31년 9월 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 실업 백사권 선조 31년 9월 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상이 모화관에 행행하여 정주사 정응태이다.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왕세자가 사서 이 효원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상이어서 정주사의 관사에 행행하였다. 선조 실업 백사권 선조 31년 9월 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라. 지금 이 광정의 서장을 보건대 통사 표정로가 마 제독과 문답할 때 조정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군기인 군사의 진퇴기일에 관한 중요한 일을 감히 자기의 소견대로 함부로 대답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치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매우 놀랍다 하였다. 선조 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4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우상 이 덕경이 치게 하였다. 이후 제독이 이미 남원으로 향하여 소서행정과 서로 만나서 강화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중국 조정의 논의가 귀일되지 않고 있어 형 군문도 망설인 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노고의 말은 좋으나 그 마음이 의심스러우니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선조 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 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래기라. 유 제독 접반사의 종사관 박명학은 인물이 경망스럽고 몸가짐을 상가지 않아 지나는 여름에 비루한 일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거기다가 형정을 함부로 사용하여 원망과 비난이 길에 가득하니 듣고 보는 사람마다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단천군수 심극명은 도임한 뒤로 자기의 재물을 늘리는 것에만 힘을 써서 오랫동안 재물이 나오는 것을 차지 그 이익을 독점하였습니다. 세력 있는 자를 잘 섬겨서 끝내 금전으로 품계를 띄어 올랐고 장사치와 서로 통하여 아무니 시장과 같습니다.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형정이 전도되어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침을 뱉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5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좌부승지 남이신이 아래었다. 정주사의 접반사 백유함이 와서 말하기를 오늘 주사가 가정을 어느 곳으로 보내어 12살 먹은 여자를 잡았는데 정주사가 묻기를 너가 허유격의 첩이냐 하자 답하기를 그렇다고 하니 주사가 구류시키게 하고 또 유격의 소지품을 조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선조 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5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황신이 치게 하였다. 적중에 왕래하는 박여경의 진고에 의하면 왜적이 중국군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길래 중국군의 수군과 육군이 모두 40만 명인데 해기와 달자도 많이 나오다고 엄청나게 불려서 말하였더니 외적들이 모두 얼굴색이 변하면서 진바리와 잔물을 죄다 배에 실었습니다. 소서행정은 곧 사천으로 향하여 적장 주라군과 상의한 뒤에 본진으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외병들에게 성을 수축시키면서 전혀 철거할 뜻이 없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주사가 시호서에 왔는데 그것은 회리하기 위해서이다. 주사가 말하기를 속국에 어려움이 있어 거룩한 천자께서 군사를 내어 구원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산의 전투에서 가등청정을 사로잡았더라면 기국이 편안하였을 것이고 천자께서도 동족의 걱정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호와 이 여매가 공을 탐내어 적을 가볍게 여기다가 끝내 큰일을 그르쳤으니 이 여매는 당연히 수제가 되고 마귀는 그 다음입니다. 양호가 황상을 간교하게 속여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모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황상의 노여움은 다름이 아니라 대체로 기국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사한 사람이 있어 국왕과 배신들에게 떠들어대기를 양경리가 돌아간 뒤에는 천조가 식량을 줄이고 군사를 철수시키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정말 군사를 거두어가고 식량을 줄였습니까? 기국이 200년 동안 천조를 공손히 섬겼기 때문에 황상께서는 그런 점을 통촉하여 군사와 식량을 재차 동원하여 반드시 외적을 섬멸하고야 말려고 하는데 어찌 절병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논한다. 간사한 사람이 남은 나라에 재앙을 끼침이 크다. 말은 수은하에 조리가 있고 공손하에 충성스러운 듯 하기 때문에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막상 일을 행할 적에는 이치에 어긋나고 의리에 거슬러 결국 국사를 망치고야 만다. 정주사가 처음 비년의 응대에서 먼저 도산에서 패배한 이유를 말하고 다음에 외적을 반드시 섬멸하겠다는 뜻을 진술하였다. 만일 정주사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들 그의 말을 옳게 여겨 그 계획을 믿지 않았겠는가? 정주사가 올린 주본에 이미 식량을 줄이고 군사를 철수하자는 말이 있었으니 번방을 구제하고 외적을 완전히 섬멸하려는 것은 정주사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꾸미고 혀를 놀려 번국의 임금과 신하를 속이려 하지만 속마음이 이미 드러났으니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는가? 하니 상이 말하기를 천조에서 군사를 출동시켜 끝까지 구제하여 주니 천자의 은혜가 만극합니다. 우리나라가 대인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였었는데 이제 대인의 말을 들으니 식량을 줄이고야 말 것이라 하니 감격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승기를 돌아보면서 이러기를 정대인의 주본에서 식량을 줄이고 군사를 철수하자는 말이 있는 것을 누가 모르는가? 지금 대인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는가? 하니 우승기 최관이 아뢰기를 그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주사가 말하기를 지난해의 전투에서 대군이 적의 성체를 포위하였었으니 한 시간만 늦췄더라도 가등 청정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매는 자신이 공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공을 세울까봐 두려워하여 서둘러 징을 쳐서 군사를 퇴각하게 함으로써 결국 큰 일을 거르쳤으니 통한스럽기 그지없습니다. 7년 만에 얻은 이 좋은 기회가 끝내 이같이 되었으니 이 여매는 천하의 죄인입니다. 나는 가슴에 가득한 단성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는데 어찌 남의 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양훈은 이미 황상을 속였고 또 국왕께서 큰소리치다가 끝내 큰일을 그르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는 분함을 참을 수 없어 사실을 근거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또 마병이 이곳에 와서 부녀를 간음하고 집을 헐어버리는 등 여러 가지로 난동을 부리는 것에 대하여 나는 실로 통한스럽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이 역시 주본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속마음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으시니 감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흉적이 나라를 침범한 지 이제 7년째인데 위급한 국가의 형세는 갈수록 더욱 심하여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섬멸하기 어렵습니다. 전일 준봉한 일이 있었으나 남원의 함락이 잇따라 있었으니 적의 교활함은 진실로 말만을 가지고는 물리치기 어렵다는 것은 대인도 아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하는 대인이 우리의 장생을 구제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였다. 주사가 말하기를 준봉에 대한 일은 나는 사실 모릅니다. 그때 나는 때를 얻지 못하여 집에 물러가 있었기 때문에 강화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아는 바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전수의 계책을 논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이같이 분부하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였다. 주사가 말하기를 전일 회자하에는 사실에 의거하여 보고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배신행과 동역간이 모두 이곳에 있으니 꼭 사실을 근거로 완전히 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주사가 말하기를 내가 3번이나 나왔으나 지방이 잔파된 까닭으로 한 장의 종이와 한 마리의 닭도 쓰지 않았는데 국왕께서는 이를 아십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일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미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드디어 업하고 나왔다. 선조실록백사권 선조 31년 9월 6일 무자 두번째 기사 장령 황정철이 대사원 이계 지비 성준 지평 이이 전과 함께 와서 아뢰기를 계림 도정 이언진이 형 군문의 문안사로 갔다가 돌아올 때 평산의 쇠말을 타고 곧장 상경하고는 중도에서 중국군에게 빼앗겼다고 핑계하면서 본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본주인이 서울에 쫓아와서 본부에 정소하였습니다. 근래 사명을 받던 신하가 일행을 단속하지 못하여 간혹 이와 같은 패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지는 품질이 높은 종실로 행동을 함부로 하여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끝내 말을 잇게 하였으니 너무나 무상합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백사권 선조 31년 9월 6일 무자 3번째 기사 정주사의 접반사 백유함이 아뢰었다. 주사가 가정 7, 8명을 시켜서 허유격의 행장을 모두 가져왔는데 큰 가죽 상자 5개, 면주, 언자, 의복, 문서 따위가 있었습니다. 도 통판 한 동지와 함께 보고 나서 언자는 한 동지에게 보내고 문서는 아문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른바 세 표자 중에 한 여자는 도주하였고 한 여자는 체포되어 구류되었으며 한 여자는 유격을 따라 현재 남방에 있다 합니다. 허유격이 주본을 올려 양호를 신고하자 정응대가 몹시 미워하여 기필코 죄에 빠뜨리려 하였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자 유격의 하처로 옮겨 머물면서 그의 행장을 수색하고 가정을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죄를 읊어서 기필코 해치려고 하여 온갖 흉측한 짓을 다 하였다. 선조실록백사권 선조 31년 9월 6일 무자 4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요사이 각 진영에서 보고한 자료로서 헤아려 보면 외적은 확실히 철회할 동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텀타 진격할 시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경상감사 정경세의 장기를 보건대 동제독은 본을 초하루 성주로 진군하려 하고 마제독은 지난 27일 경주로 진군하려 한다 하였으니 그들의 한은 바로 보면 결코 그만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양남의 징병에 관한 일은 지난번 황신 등의 장기를 보면 쉽게 모일 리가 전혀 없으며 충청도의 군사도 기한 내에 모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경기에서 징집한 500명의 군사도 비변사의 공사 때문에 400명이 줄었습니다. 설령 중국 장수가 정한 날짜에 거사하더라도 징발에 응할 우리나라의 군사는 대체로 적습니다. 황해도 군사는 어제 처음 도착하였으나 현재 아직 떠나가려 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으면 해조에서 개청하여 방자군으로 옮겼을까 걱정됩니다. 오늘 중으로 검열하여 속히 발송시키소서. 그리고 강원도의 군사는 날짜를 계산해 보건대 이제 이미 군전에 도착했을 터이나 다만 먼 고래 군사는 혹 전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느릴 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 양집이 합당할 듯하니 서둘러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이 모두 합당하다.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백사권 선조 31년 9월 6일 무자 5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진유격의 계첩에 배신 황치신의 벼슬을 올려주라고 청하였습니다. 중국 장수의 요청은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육품으로 올려주라고 전교하였다. 이때 중국 장수가 도성에 가득하였는데 대의수 장관에게 모두 배신이 딸려 있었다. 시중을 든 지가 오래되자 정의가 친밀해져 사람을 시켜 개첩을 보내어 관직을 올려주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의가 없었으며 혹시라도 허락해주지 않으면 곧바로 진노하였다. 심지어 무식한 무리들이 중국 장수에게 몰래 부탁하여 좋은 벼슬 얻기를 꾀하였으며 세상의 반열에 있는 사람도 개첩 때문에 높은 풍계에 올랐다. 명기가 분수에 넘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식자들은 탄식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6일 무자 6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경세가 치게 하였다. 항복한 외적의 말에 관백이 7월 7일 병으로 죽은 것이 분명하여 외장들이 한창 철수하여 돌아가려는 즈음에 일본으로부터 기별이 왔다. 관백은 죽었으나 그 아들이 벌써 즉위하였고 좌우 중세 납언이 국사를 섭정하여 조금도 이의가 없이 제장에게 전령하여 철환하지 말라고 하였다. 외장들이 회의하여 중국군이 아무 성을 공격하면 우리들은 각자의 성을 지키기만 할 것이요 성을 버리고 서로 구원하지는 말자 하였는데 이는 성이 빈 것을 텀다 음습하리할까 염려해서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6일 무자 7번째 기사 성순을 우부승지로 이상이 나급을 보덕으로 황여의를 장령으로 김의원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